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 여러분의 삶에 깊은 영감을 더해줄 이야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성공, 그리고 그 성공을 만들어내는 근본적인 힘에 관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준다면 이 지혜를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당신의 공유와 구독은 더 많은 이들에게 긍정적인 변화의 씨앗을 심는 고귀한 행동이 될 것입니다. 당신의 모든 발걸음에 지혜와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시작하여 스스로 억만장자가 된 사람과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지만 평범함에 머문 사람. 이 둘의 차이는 과연 무엇일까요? 출발선은 똑같이 제로였습니다. 그들이 가진 자원은 동일했죠. 그렇다면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정답은 자원이 아니라 그 자원을 활용하는 능력, 즉 지혜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환경이나 주어진 조건을 탓하며 힘을 외부로 돌립니다. 상황 때문에, 다른 사람들 때문에 안 된다고 말하죠.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순간 우리는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통제하거나 혹은 통제당하거나 둘 중 하나의 삶을 살게 됩니다. 물론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은 용기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희생자의 위치에 두는 것은 결코 자부심이 될 수 없습니다. 설령 당신의 말이 100번 옳다 해도 희생자 역할은 당신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결국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당신이 아무리 환경을 탓해도 세상 누구도 당신만큼 당신의 삶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변화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당신의 환경을 바꾸는 것입니다. 환경을 바꾸는 것은 단순히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는 것보다 훨씬 더 극적인 행동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때로는 2걸음, 3걸음, 심지어 10걸음을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1걸음 뒤로 물러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일을 시작조차 못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아마도 다른 사람들의 목소리에 너무 깊이 잠식되어 정작 자기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는 듣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속삭임은 너무나 작고 희미합니다. 지금 당장 무언가를 시작하지 못하는 이유로 너무 바빠서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상황이 좀 더 나아지면, 여유가 생기면 시작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그 말 속에는 아주 위험한 가정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미래에 다시 바빠지면 나는 이 일을 멈출 것이다라는 가정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성공이 장기적이기를 바라십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남은 인생 동안 단 한 번도 바쁜 순간이 없을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가장 바쁠 때 시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가장 분주하고 어려울 때 시작하는 법을 터득한다면 오히려 그 경험이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입니다. 바쁠 때 해내는 법을 배운 사람은 삶이 고요해졌을 때 훨씬 더 크게 성공할 것이며 다시 폭풍이 몰아쳐도 이미 그 방법을 알기에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시작한 방식이었으니까요. 저는 죽음에 대해 자주 생각합니다. 언젠가 우리는 모두 죽는다는 명백한 사실 말입니다. 때로는 스스로 자신의 고통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 아픔을 더욱 생생하게 느낄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무언가를 처음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당신을 아프게 하는 그것을 찾아내야 합니다. 쾌락보다 고통이 훨씬 더 빠르고 강력한 동기부여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열정이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누군가 당신의 가족에게 총을 겨눈다면 어떻겠습니까? 그 순간 당신의 동기부여는 최고조에 달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통의 힘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고통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행동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 즉 지식의 부족입니다. 지금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처럼 무언가를 배우려는 자세는 훌륭합니다. 제가 정의하는 배움이란 동일한 상황이나 조건에서 다른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제가 당신에게 빨간색 카드를 보여준 뒤 당신의 뺨을 때렸다고 가정해봅시다. 잠시 후 제가 다시 빨간색 카드를 보여주었을 때 당신이 몸을 피했다면 당신은 배운 것입니다. 같은 조건에서 새로운 행동을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지성이란 바로 이 배움의 속도를 의미합니다. 같은 조건 하에서 얼마나 빨리 자신의 행동을 바꾸는가 하는 것이죠. 만약 제가 빨간 카드를 보여주고 뺨을 때리는 행동을 반복하는데도 상대방이 계속해서 아무런 반응 없이 맞고만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배움의 속도가 빠르지 않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이야기를 듣고 있는 모든 분들께 조금은 아픈 진실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만약 당신이 계속해서 듣고 또 듣고 수많은 지식을 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외부 환경과 당신의 행동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당신이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환경을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면 우리는 누구든 어떤 행동이든 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문화적으로도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개념입니다. 우리는 극단적인 상황에 처한 사람의 행동에 대해 어느 정도 정상 참작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 행동을 유발한 외부 조건들을 고려하는 것이죠. 결국 핵심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행동을 바꾸고 싶다면 가장 강력한 방법은 당신의 환경을 바꾸는 것입니다. 당신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애쓸 필요조차 없이 행동의 극적인 도약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무언가를 잘하고 싶을 때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그것에 아주 뛰어난 사람들의 팀에 합류하는 것입니다. 우승팀에 합류하면 당신은 자동적으로 그 팀의 문화적 규범과 행동 규칙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문화가 충분히 강하다면 당신은 그곳에 동화되거나 혹은 거부당하거나 둘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 절대적인 지름길이자 인생의 치트키입니다. 당신 주변의 모든 것을 바꾸십시오. 만약 당신 주변 사람들이 모두 가난하다면 부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 그들의 조언을 듣지 마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행동에 대해 그들의 인정을 구하지도 마십시오. 그들이 인정하는 모든 행동은 당신을 현재의 자리에 머물게 할 뿐입니다. 집을 떠날 돈이 있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 사는 동네를 떠날 수 없다면 동네 반대편으로라도 이사하십시오. 단 30분 거리라도 좋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행동을 하기는 더 편리하게 만들고 당신이 원치 않는 사람들을 만나고 원치 않는 행동을 하는 것은 더 불편하게 만드십시오. 더 쉽게 만들고 더 어렵게 만드는 이 작은 선택들이 쌓이고 쌓여 결국 당신은 원하는 행동을 더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방법이 당신의 의지력에만 기대는 것보다 훨씬 쉽습니다. 의지력은 유한한 자원이기 때문입니다. 냉동실에 아이스크림이 없다면 당신은 차를 타고 가게까지 가야 합니다. 훨씬 더 번거롭죠. 이처럼 내가 원치 않는 행동을 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최대한 불편하게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하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증오는 언제나 아래에서 위로 향합니다. 당신보다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은 당신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에 대해 생각할 시간조차 없습니다. 왜냐하면 승자는 목표에 집중하고 패자는 승자를 주시하기 때문입니다. 성공적인 기업가가 되기 위해 필요한 자질들이 있습니다. 첫째, 다른 사람들을 이끌고 설득하는 능력, 즉 영향력입니다. 둘째, 거대한 동기부여입니다. 그것이 원대한 사명을 향한 열망이든 혹은 끔찍한 공포로부터 벗어나려는 절박함이든 그 연료의 종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둘 다 강력하게 작동합니다. 셋째, 충동 제어 능력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유혹에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사업 성공을 투입과 산출의 관점에서 명확하게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이 네 가지를 모두 갖춘 사람, 즉 영향력이 있고 강력한 동기가 있으며 자신을 통제할 줄 알고 올바른 방향으로 노력하는 사람은 그 누구도 쉽게 이길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과거에 매우 성공한 사람들의 습관을 분석한 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들의 표면적인 습관에는 일관성이 거의 없었습니다. 아주 늦게 일어나 늦게까지 일하는 부자도 있었고 아주 일찍 일어나는 부자도 있었습니다. 건강식을 챙겨 먹는 부자도 있었지만 매일 콜라와 감자튀김을 먹는 부자도 있었죠. 우리가 성공의 법칙이라고 믿고 싶었던 많은 것들이 사실은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성공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소수의 진짜 핵심은 무엇이었을까요? 놀랍게도 단 3가지의 공통된 특성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월감입니다. 그들은 스스로가 남들보다 더 뛰어나며 더 많은 것을 누릴 자격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더 큰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이룰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두 번째는 놀랍게도 스스로를 갉아먹을 정도의 깊은 불안감이었습니다. 이것은 완벽한 역설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결코 만족스럽지 못하며 언제나 자신의 성취에 의해 평가받을 것이라는 두려움을 안고 살았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엄청난 역학관계가 형성됩니다. 한편으로는 자신이 누구보다 뛰어나고 더 많은 것을 가질 자격이 있다고 믿으며 거대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이 결코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며 사실은 형편없는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깊은 공포에 쫓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혼합물의 방점을 찍는 3번째 특성이 바로 충동 제어 능력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고 오랜 기간 동안 단 하나의 목표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이 3가지를 합쳐보면 어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거대한 목표가 앞에서 당신을 끌어당기고 거대한 공포가 뒤에서 당신을 밀어냅니다. 그리고 강력한 충동 제어 능력이 당신을 그 외길 위에 단단히 붙잡아 둡니다. 만약 당신이 이러한 특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당신은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성공이란 결국 외부의 자원이 아니라 내면의 이러한 복잡하고도 강력한 심리적 역학관계 속에서 탄생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당신 삶의 유일한 설계자이며 그 모든 힘은 언제나 당신 안에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길에 용기와 지혜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